不买，但是这东西你可以说买啥东西都要去，然后就跟你说，贵8点多，应该很冷吧？对，就是在排队的时间的前。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。 네, 오늘 현장 카메라 중국 보따리상을 취재한 최다음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 기자. 직접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현장에 뛰어갔다고요? 며칠 간 건가요? 네, 총 3일 정도 갔습니다. 좀 오. 새벽부터 이제 오픈런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오픈런을 기다리는 알바생인 척 하면서 좀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. 중국 유학생인 척 한 거죠? 네, 중국인 유학생인 척을 해가지고 네. 오픈런 알바생들의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중국인인 척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이게 명품관, 특히 샤넬 같은 것들 사러 가면은 앞에 쭉 줄 서 있잖아요. 백화점 열기 전부터. 그때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.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어떤 제보냐면은 이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품 오픈런을 하고 있다. 거의 텐트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불을 들고서 거의 한 새벽부터 오랜 시간 줄을 선다.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 갔더니 실제로 또 중국인 오픈런 알바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첫날 갔을 때가 몇 시에 갔어요? 첫날 갔을 때는 다 6시에 갔습니다. 새벽 6시. 네, 10시 반에 문 열립니다. 10시 반에 문 여나요? 아, 그럼 그래도 한 3, 4시간 전에 간 건데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? 네, 6시에 갔을 때는 네. 그 강남에 있는 한 명품 매장 앞을 갔는데요. 이불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. 쓰레기인가, 내가 좀 가장 먼저 온 거 아닌가 하고 네.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한 여자 2명이 이제 와서 중국어로 이 이불은 내 거다. 내가 자리를 뭐 전날 밤 한 11시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. 그리고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너가 왔다. 그러니까 너는 내 뒤에 서야 한다. 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날을 새가면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? 시급 10,0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. 1등을 하면은 또 성공수당이라는 걸 주거든요. 네. 성공수당으로 1등 수당으로 5만 원을 줍니다. 그래서 시급 1만 원에다가 1등을 하면 5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좀 짭짤한 그런 알바인 걸로 좀 보여졌습니다. 그럼 전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섰으니까 한 12만 원에 5만 원, 일당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. 1등을 하면. 네, 아마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또 가장 네. 일찍 왔던 사람을 제가 또 둘째 날에 만나게 됐는데요.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. 네. 전날 8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다리고 1등 수당도 받아가니까 거의 한 20만 원 가량을 거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알바였습니다. 전날 8시면 백화점 문 닫을 때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폐점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점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좀 극한 알바이지만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바인 것 같습니다. 不是，你就排队，他就给你钱呗，就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。你排到第1名的话就加5万。然后那小伙每天2点就在那里坐着，就是说从2点在那坐着，就从3点开始算。 줄 서서 사거나 이러면은 되팔이라고 보통 하잖아요. 리셀러들. 그래서 뭐 프리미엄가를 좀 더 붙여서 인터넷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다시 갖고 들어간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네.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. 네. 단순하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싼 값에 사서 중국에 비싸게 판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우선 네. 그 보따리상들이 이제 중국 SNS에 글을 올립니다. 아, 한국에서 이 명품이 매우 싸다. 살 사람은 연락을 달라. 그러면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연락을 줍니다. 네. 그러면은 의뢰를 바꿔서 단톡방이 있는데요. 오픈런 알바생을 구하는 단톡방에 몇 날 몇 시에 이 매장에서 오픈런한 알바를 구한다. 그러면 오픈런 알바생들이 지원을 합니다. 알바생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1등을 하면은 재고를 가장 먼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뢰를 받은 물건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. 그래서 그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보따리상이 또 다른 알바생을 채용을 하는데요. 네. 어떤 알바냐면은 바로 한국에 있는 물건을 이제 중국으로 밀반입을 하는 그런 알바입니다. 예를 들어서 네. 이제 여성백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가방 하나를 직접 메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. 그러면은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목적인 것 같기 때문에 뭐 관세청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이 가방을 중국에 이제 가져가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그 의뢰를 한 그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아, 이게 이중으로 되는 구조인가요?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방을 사면 텍스 리펀을 받잖아요. 외국인 구매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나갈 때는 또 관세를 안 내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? 그렇게 속이면? 네, 면세 네. 혜택을 이제 텍스 리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.
그 관세법 241조에 따라서 수출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반출을 하려면은 중국 관세청에다가 그쵸.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게 하면은 대략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어느 정도 싼 거예요? 그렇게 하면은 일단 최종가는 모든 보따리상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는 한데요. 이제 한국에서 사는 명품이 중국보다는 약 한 100만 원 정도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 줄을 세우면 이 사람들이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알바들이 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바로 거기서 보따리상이 등장합니다. 줄은 거의 한 10시간, 12시간가량 알바생들이 줄을 서는데 네. 한 10시 반 정도가 되면은 보따리상이 등장해서 알바생 앞에 끼어들기는 하는 겁니다. 那刚刚那个男的是找到是吧？我还以为插队呢。不是他他就是他不买，他没有这个买，我们那就让你们买这个这样。然后他就他不是插队，人家是老板。 그래서 그 보따리상이 직접 구매를 하고 네. 그 구매를 한 거는 이제 명의는 알바생 명의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또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. 그쵸, 몇 개 못 사게 해요, 자기 네, 명의로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한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2개, 뭐 3개, 뭐 이런 정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알바생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수량의 물건을 또 구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장 보따리상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났다면서요? 네, 제가 갑자기 제 앞에 한 명이 네.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넌 누구냐?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보따리상이다 라고 하면서 제 앞에 있었던 그 알바생이 저 사람이 사장이다.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. 해서 저는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다. 내 네. 앞에 이제 보따리상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래가지고 보따리상 맞냐? 했더니 맨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저를 대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난 유학생이고 알바를 또 하고 싶다. 어떻게 하면 알바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너 지금 당장 그럼 알바를 할 거냐고 지금 줄 서 있는 현장에서, 상황에서요? 네, 현장에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. 스카웃을 당한 거네요. 네, 왜냐면 저도 그때 새벽부터 이제 줄을 섰기 때문에 네. 앞순번이었거든요. 오. 또 1인당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알바생 한 명을 고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저도 이제 알바를 하겠다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수량이 더 늘어나게 늘어나니까. 되니까 한번 저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하겠다고 했나요? 어떻게 했어요? 근데 이제 알바를 하려면은 네. 이제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여권을 인증을 하고 이 여권으로 제품을 또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통이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이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이 사람들은 알바를 하려고 줄을 섰다가 허탕을 치게 되는 건가요? 돈을 못 받는 거예요? 허탕을 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음. 제가 거기서 알바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. 네. 자기를 고용한 그런 보따리상들은 내부에 재고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외부엔 절대 알려지지가 않는데. 네, 맞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매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냐라고 직원에게 물었는데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. 근데 알바생 얘기는 달랐습니다. 그래서 알바생한테 그럼 너희 사장 보따리상은 어떻게 그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알바생조차도 사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까지 그 내부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那个你们老板怎么知道内部的信息？他们就发给你是吧？配不了。我也想知道内部信息，什么都不知道嘛。 이렇게 3일 가서 줄 섰다고 했죠. 3일 동안 가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도 또 초대를 해줬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매우 어렵게 이제 네.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. 그날이 매우 추웠어요. 거의 네. 영하 10도였는데 제가 그걸 추울 거를 알고서 핫팩을 한 3개 정도 가져갔거든요. 나눠줬군요. 네, 근데 알바생이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네. 이 핫팩을 나눠주니까 너무 고마웠는지 그 방에 초대를 해줬습니다. 네. 그래서 거의 한 300명 정도 있는 방이었고요. 꽤 많네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네. 알바생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가격을 들으니까 뭐 시급이 10,000원이라고 해도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긴 많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딱 보니까 기다리면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네. 아니면 뉴스를 한다던가 이제 본인의 시간을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번에는 또 겨울이어가지고 네. 매우 추웠잖아요.
그래서 또 재밌는 점은 겨울의 알바비와 여름의 알바비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. 달라요?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,000원 정도라면은 겨울은 한 12,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우니까 정말 동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. 해가지고 막 이불도 있고 네. 막 와서 보니까 전기담요 같은 것도 깔아놓고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, 아예 텐트를 치기도 하고 네. 해가지고 알바비를 좀 더 주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잖아요. 많이 덥지도 않고 네. 그래가지고 알바비가 한 10,000원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. 겨울보다. 아, 그것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군요. 그들이, 보따리 상들이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사는 거는 살 때는 이게 개인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모릅니다. 그쵸. 그리고 또 물건을 반출을 할 때는 하나씩 뭐 직접 메고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적은 수량을 캐리어에 넣고 가거나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판매 목적인지 개인 목적의 물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땅한 그런 제재의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. 와, 이번에 3일 동안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서 좀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매장에서 좀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 한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또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게 중국에 있는 따이콩들, 그런 판매상들이 이걸 다 모조리 사들이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 주권을 또 침해를 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장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또 매장 측에서는 자주 찾아오는 그런 따이콩들, 상인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정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매장에서 대한민국 소비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제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이번에 중국인 보따리상 명품 오픈런 최다은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. 다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